32번, 33번에는 전미사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미사가 무엇인지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전미사는요, 뭐에 붙냐면 어근에 붙습니다. 어근에 꼬리미거든요. 꼬리. 그래서 어근에 뒤로 결합하는 것이 전미사입니다. 전미사는 어근에 붙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새로운 단어를 만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명사 파생 전미사라고 했죠. 그러면 자, 전미사 미니까 어근에 뒤에 붙어서 명사를 만들고요. 부사 파생 전미사는 어근에 결합해서 부사를 파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 파생 전미사는 어근에 명사 파생 전미사가 붙으면 최종값으로 명사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부사 파생 전미사가 붙으면 최종값으로 부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자, 전미사는 어근의 뒤에 결합을 하죠. 그러면 뭐랑 헷갈리게 되냐면 어간의 뒤에 결합하게 되는 어미랑 헷갈립니다. 하지만 어미와 전미사는 다른 거예요. 문법에서 중요한 건 용어에 대해서 조금 주의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용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자, 전미사와 어미, 이름이 다르면 다른 기능을 하는 겁니다. 전미사는 새로운 단어를 형성시키지만 어미는요, 무엇을 하지 않냐면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않습니다. 어미가 하는 건 단지 뭐예요? 용언의 모양을 바꿔주는 겁니다. 즉, 어미가 붙어도 뭐가 되냐면 어간의 품사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전미사가 붙으면 어근에 전미사가 붙으면 어근의 품사가 유지될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냐면 어근의 품사를 바꿔버립니다. 품사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현대국어의 전미사 이는 높다, 길다, 깊다 등 어디에 붙냐면 일부 형용사 어간에 결합을 한대요. 즉 일부 형용사의 어간이 뭐가 되냐면 어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결합하여 명사를 파생하기도 하고요. 1번 부사를 파생하기도 한다는 거야. 다시 정리. 현대 국어의 이는 똑같은 모양의 이가 있는데 둘 다 형용사에 결합해서 때로는 무엇을 만들고 명사를 만들고 때로는 부사를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는 거야. 형태상으로는 명사 파생 전미사와 부사 파생 전미사가 구분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다시 어쨌든 형태상으로는 구분이 안 되죠. 둘 다 똑같은 이니까.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면 자, 생각해봐. 명사를 만든다라고 했죠. 그럼 명사는 앞에 무엇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뒤에 명사니까 뒤에는 무엇이 결합할 수 있는 거야? 조사가 결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인지를 알려면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뒤에 조사가 결합해 있으면 그 앞에 품사는 명사가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부사는 무엇을 할 수가 없냐면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없어요. 그리고 부사의 기능은 뭐야? 뒤에는 무엇이 와야 되는 거야? 부사는 용언을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부사 뒤에는 반드시 용언이 와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하니까. 즉, 형태상으로는 명사 파생 전미사와 부사 파생 전미사를 구분할 수 없다. 왜? 둘 다 이니까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분한다? 자, 명사 파생 전미사가 결합하면 무엇이 만들어지더라? 명사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명사는 무엇의 수식을 받고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뒤에 무엇이 결합하는 거야? 조사가 결합할 거야.
그렇다면 자, 관용어의 수식을 받거나 뒤에 조사가 결합해 있으면 얘는 뭐야? 명사가 될 거고. 그럼 명사에 결합되어 있는 이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명사 파생 전미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명사에 결합되어 있는 이는 뭐다? 명파접이 되는 거죠. 자, 반면에 부사 파생 전미사 이는 어떻게 하냐면 자, 부사는 무엇을 수식하는 거예요? 뒤에 용언을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용언을 수식하고 있으면 부사. 그리고 부사는 자, 무엇을 결합할 수 없다? 조사가 결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쓰이게 되면 부사로 판단할 수 있고, 그럼 얘가 부사니까 부사에 결합되어 있는 이는 뭐가 되는 거야? 부파접이 되는 겁니다. 부사 파생 전미사. 현대 국어에는 이런 방식으로 밖에 명파접과 부파접을 구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 볼게요. 현대 국어에서 자,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할 때 길이 세촌만 하여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선생님, 아까 명사인지 부사인지를 알려면 얘가 관용어의 수식을 받고 뒤에 조사가 결합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관용어도 없고 조사도 없는데 어떻게 푸냐라고 하면 한번 잘할 때 길이 세촌만 하여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조사를 넣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잘할 때 길이가 세촌만 하여가 되죠. 주격 조사가 뭐 한 거예요? 생략된 거죠. 그렇다면 길이는 뭐가 된다? 명사가 되는 겁니다. 없으면 넣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명사가 되고 그럼 이때 이는 뭐가 되는 거야? 명사 파생 전미사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솔바람이 길이 부니라는 건 길이 뒤에 얘는 무엇을 수식하냐면 불다. 그러니까 솔바람이 길게 분다입니다. 그래서 용언을 수식하고 있으니까 길이는 뭐가 되고 부사가 되고 이때 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부파접인 거죠. 부사 파생 전미사입니다. 자, 거기까지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중세 국어에서는 이러한 형용사들과 결합하는 무엇이 명사 파생 전미사와 부사 파생 전미사가 구별되었대요. 즉 형태가 다르다는 거야. 명사 파생 전미사로는 뭘 썼냐면 에나 의를 썼고요. 부사 파생 전미사로는 이를 썼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자, 중세 국어, 자, 현대 국어에는 명사 파생 전미사와 부사 파생 전미사의 형태가 같더라. 그래서 뭐요? 문법적 지식을 가지고 명사 파생 전미사와 부사 파생 전미사를 구분해야 돼요. 하지만 중세 국어에는 이거 잘못했죠? 자, 이와 이가 형태가 같아서 명사 파생 전미사와 부사 파생 전미사를 문법적으로 구분해야 되지만 중세 국어에는 명사 파생 전미사와 부사 파생 전미사의 형태가 다르더라. 그래서 형태만으로 이게 명사 파생 전미사인지 부사 파생 전미사인지 구분할 수 있다. 명사 파생 전미사로는 에와 의를 쓰고 부사 파생 전미사로는 이를 쓴다는 거야. 자, 그래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디귿은 명사입니다. 그래서 명사 파생 전미사로 길 더하기 뭘 쓴 거예요? 의를 쓴 거죠. 자, 그래서 얘가 뭐예요? 명사 파생 전미사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부사 파생 전미사니까 길 더하기 이를 쓴 거고, 그리고 얘네들 전부 다 뭐하니까? 이어적기 하니까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보시면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현대 국어를 먼저 보시면서 현대 국어에서 얘가 명사인지 부사인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분하시고 명사이면 명사 파생 전미사인 에와 의를 쓰지만 부사 파생 전미사일 때는 이를 쓰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가 여기 비어 있으니까 높이가 되겠죠. 높이 뒤에 뭐가 왔는데 와 조사가 왔네요. 그렇다면 높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명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구는 명사인 거죠. 그럼 명사이니까 당연히 뭘 써야 되는 거야? 에와 의를 쓸 겁니다. 근데 이때 얘가
자, 높에 자, 에와 의를 써야 되는데 뭘 보셔야 되냐면 자, 오잖아요. 오. 양성이니까 뭐가 올까요? 노패가 오겠죠. 그래서 얘를 이어적기 하시면 노패가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할게요. 보세요. 그 다음에 비구는 높이 안 치시고 높이가 안 치시고 용언을 수식하고 있네요. 그럼 얘는 뭐예요? 부사입니다. 부사니까 높에 뭘 써야 되는 거예요? 이가 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어적기 하시면 높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토끼와 달은 깊이, 여기 깊이네요. 깊이 뒤에 무엇이 왔어요? 조사가 왔죠. 그러니까 깊이는 뭔데? 명사입니다. 명사니까 뭘 써야 돼요? 이가 아니라 에의를 쓸 겁니다. 그래서 깊에 뭐가 오냐면 에와 의를 쓰는데 이때 중성이잖아요. 그래서 에 대신에 뭘 쓰냐면 그냥 의를 씁니다. 왜 그러냐고요? 중성에서는 에보다 의가 편한가 봐요. 그래서 얘를 씁니다. 뭐 이렇게 경향성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뭐 규칙이 있나요? 법칙이 있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할 수는 없고 이렇게 쓰니까 그냥 이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선정에 깊이 들면 자, 깊이가 뒤에 용언이 왔죠. 용언을 수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얘는 뭔데요? 부사. 부사니까 뭘 써야 되는 거야? 이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깊 더하기 이. 이어적기 하시면 깊이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뭘 고르시냐면 높에, 높이, 깊이, 깊이니까 되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명사 파생 전미사와 부사 파생 전미사 이가 나왔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33번입니다. 33번은 우리가 배웠던 건데 명사형 어미와 명사 파생 전미사를 구분하는 겁니다. 자, 명사 파생 전미사라고 했죠. 명사 파생 전미사는 뭐냐면요. 여러분아, 그러니까 전미사가 어근에 전미사가 붙어서 무엇을 만드는 거냐면 최종 값이 명사가 나오는 거죠. 금방 했었죠? 명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명사형 어미는 뭘 하는 거냐면 이 명사형 어미는요.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얘가 명사형 어미는 자, 새로운 단어를 형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 뭐냐면 용언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 명사처럼 쓰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명사처럼 쓰이게 만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최종 품사는 뭐가 되냐면 명사형 어미는 용언에 결합하거든요. 그래서 최종 품사는 용언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둘을 자, 하나는 명사가 그러니까 명사 파생 전미사가 붙으면 명사가 만들어지고 명사형 어미가 붙으면 최종 품사는 그대로 본인의 품사인 용언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어미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기존의 품사 즉 어미니까 용언에 어간에 붙잖아. 기존의 품사가 유지되는 거야. 어떻게 구분하시냐면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긴 해요. 근데 우리가 사실 명사 파생 전미사 명사형 어미 해가지고 뭐 단어의 형성에 깊이 뭐 어떤 공부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명사의 특징이 명사의 특징은 뭐냐면 명사는 그래서 얘네가 현대 국어에서는 뭘 할 수 없냐면 형태가 같기 때문에 형태상으로는 구분을 못 하거든요. 현대 국어에서는 명사 파생 전미사도 음이나 미음을 쓰고 명사형 어미도 음이나 미음을 쓰잖아요. 형태가 구분 안 되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명사 파생 현대 국어에 명사 파생 전미사 음이 붙으면 명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얘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명사니까 임마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요. 자, 관형어 뒤에 뭐가 오게 되면 명사가 오게 되면 얘가
그러니까 앞에 관형어가 오면 뒤에 명사고 이 명사에 붙어 있는 것은 명사 파생 전미사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 자 명사형 어민인지는 어떻게 하냐면 얘는 용언이니까 무엇의 수식을 받냐면 부사어의 수식을 받아요. 그래서 부사어의 꾸밈을 받으면 용언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명사니까 관형어 뒤에 명사가 붙고 뒤에는 무엇이 와야 돼요? 아까 봤죠? 조사가 올 거야. 그런데 뭐냐면 이 명사형 어미 뒤에 용언에 붙었잖아요. 근데 명사형 어미가 오면 용언을 명사처럼 쓰이게 하는 거라서 용언에 이렇게 명사형 어미가 오게 되면 뒤에 뭐가 올 수 있냐면 얘는 조사가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둘 다 조사의 유무로는 구분이 안 되고 앞에 무엇이 붙는지 관형어가 붙는지 부사어가 붙는지로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구분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명사형 어미와 명사 파생 전미사를 구분하는 건 정리됐어. 그냥 관형어와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지의 유무로 구분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의미적으로 구분을 하는 건데요. 명사라고 하는 것은 자 명사는 사물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명사일 때는 얘는 서술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어의 행위를 서술하지 않는 거지. 하지만 용어는 무엇을 가지냐면 의미적으로는 서술성이 있는 거죠. 어떤 행위를 뭐 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주어의 행위나 동작이나 그러니까 주어에 대해서 얘는 뭐 하냐면 서술해 주는 거야. 그래서 서술성을 가지는 거지. 자, 한 번 더 정리할게요. 명사 파생 전미사와 명사형 어미를 구분하는 방법 뭐야? 명사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더라. 용어는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지의 유무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자 명사는 사물의 이름이기 때문에 주어의 행위를 서술하지 않지만 용어는 주어의 행위를 뭐 할 수 있냐면 서술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풀 수 있는데요. 자, 풀 수 있어요. 중현대 국어에서는 자 그런데 중세 국어에서는 뭐냐면 이 명사 파생 전미사와 명사형 어미의 형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보다 손쉽게 풀 수 있는데요. 중세 국어에서 음이나 미음은 현대 국어와 같이 명사 파생 전미사로 쓰이고요. 명사형 어미로 쓰일 때는 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문을 읽어보면서 할게요. 현대 국어에서 음은 뭘로 쓰이냐면 명사 파생 전미사로 쓰이기도 하고 명사형 어미로 쓰이기도 해요. 형태가 같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자, 예를 들어 그는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에 쓰인 음은 명사 파생 전미사이고 자, 나는 그가 노력했음을 알고 있다에 쓰인 음은 명사형 어미다. 무슨 소린고 하니 자, 여기에 보시면 걸음 나왔죠. 나는 그가 노력했음 나왔죠. 둘 다 뒤에 뭐가 있음? 조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 조사가 있고 앞에 나왔잖아. 둘 다 조사가 붙는 건 같아요. 하나는 명사형 어미고 하나는 명사 파생 전미사인데 어떻게 하냐면 자 빠른이죠. 빠른 니은이 붙었잖아. 그럼 니은은 은는 니을 던이죠. 얘는 뭐냐면 관형어입니다.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빠른 걸음, 그러니까 관형어 빠른의 수식을 받는 걸음은 뭐가 되는 거냐면 명사가 되는 거고 그래서 명사에 붙어 있는 이 음은 명사 파생 전미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그가 노력했음을 알고 있다에서는 보시면 자 부사어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푸냐? 그가 노력했다라는 건 그의 행위를 뭐하고 있음? 서술하고 있죠. 그래서 음은 자 서술하고 있으니까 노력했음은 용언이고 용언에 결합하는 음은 뭐가 되냐면 명사형 어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대 국어에는 형태가 같기 때문에 명사 파생 전미사와 명사형 어미를 문법적 혹은 의미적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예외가 발견되긴 하지만 중세국어에는 기본적으로 명사 파생 전미사로는 뭘 쓰냐면 음을 쓰고요. 명사형 어미로는 음을 쓴다는 거야. 형태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열다에 음이 결합했으면 얘는 명사입니다. 근데 열다에 옴이 결합했으면 얘는 명사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날로 이렇게 되어 있죠. 씀. 자, 조사로는 구분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명사형 어미와 명사 파생 전미사는 두 개는 조사로는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보면 날로 씀, 날로 사용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는 뭘 가져요? 서술성을 가집니다. 자, 서술성을 가지니까 날로 쓰다라는 뜻이잖아. 날로 씀에 서술성을 가지니까 얘는 용언입니다. 용언이면 자 중세에는 쓰다를 이렇게 쓰거든요. 쓰다. 여기 용언이니까 용언일 때는 뭐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음을 붙어야 되는 거야. 다시 자 음이 붙으면 만들어지는 건 뭐다? 명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음이 붙으면 뭐예요? 용언이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용언이 만들어지니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얘가 용언이 여기 가에 들어갈 건 용언이 돼야 되는 거니까 뭐가 붙어야 돼요? 음이나 음이 붙습니다. 근데 의가 음성이니까 뭐가 붙은 거예요? 음이 붙은 거야. 자, 의하고 우하고 결합하면 의와 우 중에 약한 게 떨어집니다. 의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쓰면 숨이 되겠죠? 그 뒤에 애가 왔으니까 다시 이어적기 할게요. 수매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지우겠습니다. 자, 더운 하늘에 얼음과 눈이라고 했죠. 얼음은 아이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명사입니다. 의미적으로 그냥 구분한 겁니다. 더운 하늘에 아니면 넣어보셔도 돼요. 어떻게 넣을까요? 아무거나 넣어봐. 차가운 얼음이죠. 니은이잖아. 관형의 수식을 받으니까 명사가 맞습니다. 명사일 때는 얼다에 무엇이 결합한다라고 했어요? 음이 결합하니까 이거 얘가 결합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얼음이 됩니다. 그래서 얼음이 되니까 3번 지우겠습니다. 자, 좋은 법을 닦음. 닦음은 뭘 것 같아요? 용언일까요? 명사일까요? 용언이죠. 법을 닦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뭐냐면 법을 닦다라고 뭐냐면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서술성을 가지고 서술성을 가지니까 입만 뭐가 되는 거야? 용언. 용언이니까 뭐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음과 음이 붙어야 되는 거야. 음이 붙으면 닦다는 어떻게 쓰냐면 얘야. 근데 아가 양성이니까 뭐가 온 거예요? 음이 온 거죠. 그래서 결합시켜 볼게요. 자, 하나만. 자, 뒤에 모음이 왔으니까 한 개만 뒤로 잠시만. 잘못 썼죠? 닦다는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뒤로 보내겠습니다. 시옷 남기고 뒤로 곰. 근데 여기에 다시 뭐가 오니까 알이 오니까 다시 이어적기 할게요. 그러면 닦고 말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1번이 됩니다. 까지 조금 어려웠는데 그래도 찬찬히 좀 정리를 해 보십시오. 한 번 더 할게요. 근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현대 국어에서는 뭘 하냐면 현대 국어에서는 명사 파생 전미사와 명사형 어미 형태가 같더라. 그래서 문법적 혹은 의미적으로 구분한다. 중세 국어는 명사 파생 전미사와 명사형 어미의 형태가 다르므로 형태적으로 구분할 수 있더라. 근데 문제를 풀려면 사실 현대 국어까지 모르면 조금 풀기는 어렵기는 합니다. 한번 열심히 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